네, 도박 빚 때문에 신협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아 해외로 도주했던 대전 신협 강도 사건 용의자가 베트남 다낭의 한 도박장에서 검거됐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요. 한편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선정적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의 멤버 화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자세한 내용 선정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선은 지난달이었죠. 대전의 한 신협에서 현금 3,9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 사건의 용의자 베트남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베트남으로 어떻게 가게 됐는지 사건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난달 8월 18일에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이었습니다. 일단 대전의 신협에 침입을 해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서 직원들로부터 3,900만 원을 이제 강취한 사건이고요. 네. 곧바로 이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신원을 확인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CCTV를 수천 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굉장히 치밀하게 도주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타다가 걷다가 택시를 타다가 도주도 다양하게 이제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CCTV 사각지대로 또 숨어서 도주하기도 했고요. 옷을 10차례 이제 갈아입는 등의 행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특정하는데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한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틀 만에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주거지로 이제 나갔으나 이미 베트남으로 이제 출국한 도망간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경찰에서 사법공조로 적색 수배, 이 강도 피의자에 대한 수배 전단지를 돌렸고요. 네. 지금 수배 전단지 돌린 한 20여일 만에 이렇게 이제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이 교민의 제보가 결정적이었다고 하거든요. 검거 과정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베트남 현지에 이제 교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를 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지 한인회한테 사진과 관련된 이제 범죄 정보들을 안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 수배 전단지를 보고 현지 교민께서 한인 마트에서 본 것 같다, 카지노에서 본 것 같다 이렇게 적극적인 제보가 있었고 네. 카지노에 가서 이제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잠복 수사 과정에서 이 피해자가 실제로 카지노에 왔고 카지노에서 현장에서 체포된 상황이고요. 일반 교민들의 어떤 제보가 결정적으로 체포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검거 장소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지 카지노였는데 애초에 도박 빚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놓고 또 가서 또 도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그 신협 강도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그 전부터 이 피의자는 여러 차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사실이 네. 알려졌습니다. 수사 결과 수억 원대의 빚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 수억 원의 빚에 시달린 점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상습적인 도박을 위해서 강도로 이제 수천만 원을 훔쳐서 달아가서 베트남 현지에서도 네. 결국은 카지노에서 이 도박 자금으로 이 범죄 수익을 탕진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 피의자는 현장에서 한 200만 원 정도의 어떤 카지노 칩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900만 원 중에 대부분은 이제 도주 경비나 카지노 도박 대금으로 소진하고 거의 범죄 수익이 남아 있지 않는 네. 그래서 탕진된 상태에서 체포된 사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현지 도피 중에서도 범죄 행각을 벌였습니다. 베트남의 이제 한인 마트 내 CCTV에서 절도 범행을 하는 장면 고스란히 남겨 있는데 우선은 신협에서 훔쳐간 3,900만 원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거고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특수강도 피의자 같은 경우는 양형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범죄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회복시켜주지 않는다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현재로서는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더군다나 훔친 돈도 지금 전부 다 카지노에서 탕진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범죄 피해금을 이제 환수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경위를 살펴보면 이미 수천만 원을 가지고 베트남을 가면서 돈을 썼고 베트남 현지에서 본인이 해오던 도박 자금으로 썼다고 한다면 네. 아마 일주일 이내에 관련된 돈은 거의 소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현지에서 한인 마트라든가 이 현지의 어떤 교민들의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절도하면서 현지 체류비를 이제 충당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이 절도죄까지 현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베트남 경찰이 기초 피의자 조사를 한 상태고 이제 경찰 쪽에서도 국내 압송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면 조력자나 공범 여부 등도 수사하게 되는데 앞으로의 수사 계획도 짚어주실까요? 일단 특수강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상습
그 도박 사건이 네. 더 중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수억 원의 도박 자금이 이제 생겼고 그 도박 자금 때문에 도망갈 동기 범죄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신협에서 돈을 훔쳐서 달아나서 베트남 현지에서 탕진하는 경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상습 도박 같은 경우는 도박 자금을 대는 사람이 있고 도박을 알선하거나 도박을 개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돈의 흐름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강도 사건 이후에 치밀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렌터카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지인 차량도 이용을 했었고요. 네. 이런 도주 경로에 이 사람이 범행을 알면서도 도운 사람, 공범이 있는지도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베트남 현지 교민들의 절도 피해도 있기 때문에 네. 이 피해에 대한 사건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일단 기본 특수강도 그 특수강도죄의 양형이 3년에서 6년입니다. 네. 양형 기준인데요. 피해 변제가 되지 않고 그 범행 수법 자체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굉장히 재질이 좋지 않은 범행 동기이기 때문에 가중되면 5년에서 8년형 거기에다 지금 도박죄나 절도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양형은 중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대학 축제 현장이었죠. 가수 화사 씨가 선정적인 안무를 보여서 학부모 단체가 고발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화사 씨가 공연에 초대받아서 대학교에서 이제 축제 기간에 공연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그 공연 과정에서 한 몇 초간의 어떤 퍼포먼스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청소년들에게 유해를 끼칠 만한 행동이기 때문에 음란한 행위다라고 학생 학부모 인권보호연대에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이 퍼포먼스와 관련해서 실제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고 네. 소환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고요.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공연이라고 무조건 면피가 되거나 면제가 되는 건 아니고 실제 공연 음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이 행위 자체의 어떤 그 전후 경위가 그 화사라는 가수가 댄스 가수가 어떤 공연을 하면서 조금 지나친 어떤 선정적인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외설이냐 예술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네. 인터넷상으로도 찬반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선정성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특별하게 고발을 하게 된 배경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화사 씨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연예인이기도 하고 네. 특히 이제 초, 중, 고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물론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공연 축제라고 하지만 그 자리에는 보통 대학교 축제할 때 지역 주민들도 많이 가 있는 상황이고 초등학생들도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선정적인 공연이 공공연하게 다수 발생하는 것은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런 공연 같은 것들은 현장에서 소진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영상 형태로 SNS라든가 다른 형태로 굉장히 널리 퍼지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있다라는 일부 학부모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우리가 보통 공연 음란죄가 대표적으로 이제 처벌되는 것이 뭐 소위 말하는 바바리맨 같이 네. 길거리에서 이제 성기를 노출한다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공연 음란죄로 이제 처벌을 하고 법정형 자체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네. 보통의 처벌은 뭐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아주 이렇게 양형이 높은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대중 연예인이 공연 음란죄로 고발을 당하고 수사까지 이어진 데는 에 대해서는 화사 씨도 일부 이제 조금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을 거고요. 네. 다만 본인은 추정컨대 이게 어떤 음란의 목적이라거나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끼치려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고 화사 씨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조금 약간 선정적인, 그러니까 화사 씨뿐만 아니라 요즘에 걸그룹이나 많은 댄스 가수들이 좀 선정적이거나 야한 복장을 많이 입고 와서 조금 네. 논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지나쳐서 고발까지 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공연 음란죄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거고 말씀해주신 걸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제 고발을 하게 된 입장에서는 화사의 불특정 다수가 대중들이 더 많이 보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더 악영향을 미쳤다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미쳤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에게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네. 형법상 범죄인 공연 음란죄의 범죄자로 처벌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판례의 그
판단 기준을 설명드리면 네.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서 성적 흥분을 유발해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우리가 평균적인 객관적인 사람이 봤을 때 성적인 도의관념을 반했다라고 할 만큼에 이르러야 이제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기준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느냐 여부입니다. 이 공연에 꼭 그렇게 노골적으로 성행이라든가 어떤 신체적인 부위를 노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세히 장시간 묘사를 했느냐, 전체 비중에 따지는 비중 중에 노골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느냐, 그리고 예술성이나 이런 것보다 선정적인 자극을 더 추구했느냐, 이런 게 일련의 기준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과거에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최초의 그러니까 연극 과정에서 공연 음란죄로 처벌됐던 사건은 미란다 판결이라고 해서요. 네. 94년경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3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연극 과정에서 이제 전라로 이제 노출을 한다던가 어떤 성행위를 하는 것이 고스란히 그 공연이 된 사건에서는 이것은 예술이다보다는 공연 음란이다 이렇게 처벌된 사례가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30년이 지나서 조금 더 이런 공연에 대한 예술의 보호 자유가 훨씬 폭넓게 인정이 되는데 예전에 한 지상파에서 어떤 인디 밴드가 갑자기 나와서 제작진과 상의도 없이 네. 성희를 노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구속이 됐고 실제 공연 음란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돼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네. 화사 씨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부적절하게 조금 지나친 수위가 있긴 했지만 네. 화사 씨가 이걸 음란한 행위로서 뭔가 외설적인 자극을 통해서 어떤 성적인 어떤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고의를 가지고 이렇게 넣었다기보다는 네. 본인이 가진 어떤 대중가수로서의 퍼포먼스를 좀 자극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공연의 다수 시청자,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네. 대학생들이 아니라 이걸 뒤늦게 알게 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문제 제기했던 거라서 좀 경계선상에 있어 보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도 이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 여지가 있다. 다만 이제 화사 씨나 또 다른 뭐 걸그룹 또 보이그룹 네. 많은 대중 연예인들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이제는 같이 고려를 해서 공연의 퍼포먼스라든가 어떤 무대 장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네. 아니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무나 큰 사회적인 어떤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 사건의 경각심을 가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무대가 대학교 축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였고 우선 이 촬영본이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주체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SNS 영상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이 화사 씨의 이 퍼포먼스가 범죄냐 아니냐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대학 축제라는 것은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특히 대학 축제가 요즘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같이 하는 축제가 되어버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알려진 공연이고 알려진 공연을 이렇게 전송하는 자체만으로 이제 불법 행위가 된다라고 보긴 어려운데요. 만약에 이 사건이 누가 봐도 외설적이고 공연 음란의 어떤 정말 누가 봐도 100% 어떤 유포돼서는 안 되는 걸 유포했다 이러면 법률적인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인터넷에 올린 것만으로는 제가 되지 않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결국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어떤 연극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하더라도 이게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순간 10대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제 금지하는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영상과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관련자들께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걸 촬영하셔서 유포하시는 분들도 그것까지 좀 감안해 네.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